미국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들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여기는 애니팟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니팟 5회. 오늘도 역시 홍경호 씨와 이학성 씨 그리고 저 이문성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예, 한국도 많이 지금 덥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벌써 5회가 됐잖아요. 예. 그동안 이게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상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 나눠보고 답을 드리는 시간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그 Q&A 질문에 대한 답하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은 문성리닷컴을 통해서 디앙크라는 분이 필명으로 써주신 질문인데요. 즐겁고 유익한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리가 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터로서 역량을 다듬는 데 쓰는 각자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화에서 영상을 감정별로 잘라서 보관해두고 뜯어보신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요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실력을 보강하고 유지하고 또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신지. 경호 씨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없어요. 워낙 잘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역시 가진 자의 여유란. 그게 아니라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사실 그게 없긴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가 워낙 바빠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교육이거든요. 제가 하려고 했었던 말이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를 약간 이렇게 푸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약간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일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내가 한 거를 그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한 걸 내가 보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8시간씩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8시간 내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그 사람들이랑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애니메이션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든 건데 제 생각에 아직 직업 전선에 들지 못하신 학생들이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그룹, 자기 애니메이션 얘기를 항상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룹, 다른 사람들을 중요해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실력을 향상시키는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성 씨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한 걸 남이 보고 그걸 크리틱해주고 또 이제 평가해주고 저도 이제 남의 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이게 더 낫겠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룹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가능한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는 게. 그래서 학생 때도 생각해 보면은 진짜 계속 거의 매일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게. 그게 그러다 보면 항상 머릿속에 한켠에는 계속 애니메이션 생각이 있으니까 관찰력 지나가다 일상적인 것들을 봐도 애니메이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생각 분석을 하게 되고 그냥 영화를 보더라도 그걸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커뮤니티를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를 찾을 수 없으면 직접 만드셔서 그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항상 두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진짜 그게 너무 그게 솔직히 말하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딱 그 안에서 뭐 힘들어요. 비슷한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신선한 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떨어진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좀 도움 안 되는 그 조언이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그게 사람들한테 또 그걸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자기한테 없으면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제 실력이 깎일 수도 있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천천히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또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과가 끝나고 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안 한 지 좀 조금 됐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좋은 클립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저장을 해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 생각이 나. 그러니까 폴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애니메이션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회 될 때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작업을 막상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걸 한번 다시 훑어볼 수 있겠죠. 참고 자료로. 맞아요. 그럼 학성 씨는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일하면서? 저는 그 2화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클립들 모아놓은 것도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잘된 애니메이션도 그런데 좋은 영화나 이런 데서 액팅뿐만이 아니라 뭐 액션 같은 것도 맞아요. 좋은 클립이 있으면 그 옹박 같은데 좋은 액션 아주 많아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작업 향상 때 쓰는 거는 단축키를 적극 활용하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들이 되게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 커브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커브를 자르고 뭐 탄젠트 부러뜨리고 평행선 뭐 사선으로 만들고 평행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저는 다 단축키로 해요. 그거는 한 번도 클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왼손으로 계속. 그러니까 멋지다. 그거는 이제 효율성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 생산성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 직장 이게 직업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한 실력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는 퀄리티가 최고다 얘기하지만 일단 일할 때는 잘하면서 또 많이 하는 게 정말 실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애니메이션 스킬이고 시간 나실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약간 그런 테크도 아니죠. 그 마야에 들어 작업 환경, 작업 환경에 대한 기능 같은 것도 시간 내셔서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면은 맞아요. 그게 편해지면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향이죠. 이렇게 저는 약간 올드스쿨 방식이라서 저도 좀 그래요. 옛날 방식이라서 단축키 안 쓰고 그냥 딱 기본 화면 4개, 뷰 포트 4개. 나도 그런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 에디터 그거 딱 펼쳐놓고 거의 그냥 예전에 저는 여기 미국의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코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다 화면에서 이렇게 저런 생산성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건 실력이. 근데 왜 그랬냐면 그거를 쓰는 회사에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있는지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있는 줄 몰랐었어요, 진짜. 요즘 마야 자체에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찾아보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변 이제 옆자리에서 일하는 친구도 보면 그 진짜 이렇게 단축키로 되게 아까 학성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왼손으로 따다다닥 무슨 키보드로 뭐 프로그램을 작업하듯이. 저희 이번에 그 계약직으로 온 친구들을 보면 다 그 단축 키보드 있죠. 버튼 커스터마이저를 쓴 키보드. 그걸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마치 프로게이머처럼. 네, 프로게이머 옆에다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 이렇게 한 버튼 한 24개 뭐 그 정도 있는 그 프로그래머블 키보드를 가져와서 그걸로 하더라고요. 진짜요? 참고로 요즘 마야는 단축키를 여러 개를 그 번들이 아니라 묶어서 저장. 예를 들어서 그 프리셋으로 애니메이션용 단축키에서 자기가 저장한 이걸 켜서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쓸 수 있고 뭐 리깅용 해서 또 똑같은 키에다 다른 걸 어사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신기하다. 예전엔 그런 게 안 되는데 요새는 지원을 해줘서 또 좋은 포인트네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이 단축키를 쓰면 뭐 그 속도도 실력이니까.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역시 문성리닷컴에서 안드레 종갓이라는 그 필명을 가지신 분이 엘레강스한 필명을 가지셨네요.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베스트 샷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게스트 분도 초대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지인들은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터가 되는지, 또 그들의 마인드는 한국의 애니메이터와 또 아시아, 중국이나 일본인 같은 애니메이터들의 마인드가 뭐가 다른지 궁금한 게 참 많아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하신 거에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히 그 아시안,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마인드에 대한 질문이 어떤 뜻이냐라고 여쭤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문화적 특성에서 차이가 오는 그런 액팅의 선택이라든지 또 인간 관계의 차이점 등이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일본에는 텐센트가 있고 또 중국에는 텐센트 같은 큰 회사, 일본에는 스퀘어 같은 큰 애니메이션 명가들이 있는데 그 왜
굳이 미국행을 고집했는지 그런 비전들을 좀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그 첫 번째로 여쭤보신 게 베스트 샷, 그 기억에 남는 애니메이션 샷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제가 이학성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베스트 샷은 진짜 영화마다 하나씩 있다고 해도 뭐 영화도 몇 개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레타투이에서 그 안토니고가 그 평론가. 네. 그 개팍한. 진짜 웍사이클도 정말 무시무시한 그 안토니고가 그 라타투이를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때 진짜 그 리액션이에요. 네, 그 그게 사실 리액션. 애니메이터를 지향하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심도 깊게 공부하는 게 기어 체인지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감정의 변화. 그렇지, 감정의 변화. 기어 체인지를. 네. 기어 체인지라고 하죠 여기서는. 네, 기어 체인지, 뭐 이모션 체인지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진짜 가장 멋있게 잘 표현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그 시선 처리, 음식에서부터 시선을 점점 위로 가면서 그런 자기 생각,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모션 체인지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탁 때려서 맞아서 아파서 이모션 체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자기 내면에서 뭔가 이 추억과 동시에 이모션 체인지를 너무 잘 표현했고 사실은 그때 그거 한 사람이 저희 애니메이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픽사 클래스 선생님.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얘기해주고 뭐 이런 어떻게 접근했는지 작업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저 사람이 저걸 한 사람이구나 이런 기억만 했죠. 근데 저도 그걸 봤을 때 기억나는 게 예전에 진짜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나중에 한 번 더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까먹고 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내 그 떡볶이 진짜 한 20년 만에 다시 맛본 그 떡볶이를 먹었을 때를 비주얼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라는 게 딱 그걸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줌인 딱 되면서 이렇게 뭐 가까이 얼굴로 가다가 옛 추억으로 화면이 확 바뀌잖아요. 그게 진짜 좀 표현을 되게 잘한 거 되게 같아요. 연속적으로 쫙 가죠. 어떻게 딱 끊기지 않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모션 체인지하고 한 입 딱 먹을 때 그 애니메이션이 그분이 그걸로 상 탔어요. 애니상. 애니상. 그래요? 네. 어떤 그 뭐 동작이 뭐 화려하거나 뭐 이렇게 액팅이 훌륭하거나 그런 것보다 진짜 이렇게 조그만 미세한 움직임들과 카메라의 그런 타이밍 뭐 이런 조그만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지만 진짜 그 의미 전달이 정말 잘 된 그런 샷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샷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저 다시 찾아봐야겠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찾아봐갖고 저희 그 페이스북 그룹에다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빨리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애님팟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애님팟 ANIMPOD 그룹을 검색해 주시면 거기 나옵니다. 거기 좋은 자료도 좀 있어요. 경호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워낙 많아서 저는 이렇게 뭐 하나를 꼽긴 좀 뭐하고 인상 깊었었던 샷은 아니고 인상 깊었었던 영화를 얘기하자면 저는 그 드래곤 길들이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게 애니메이터로서 딱 봤을 때 그 전과 후로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드림웍스에서요? 그 드림웍스 뭐 많이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진짜 이렇게 딱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손으로 한 3D지만 그 꾸민 듯한 키 애니메이션인 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걸 기준으로 굉장히 좀 더 그 애니메이션과 실사 그 모션 캡처와 리얼리즘 그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바뀌면서 느낌이 그 받아들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드래곤 길들이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거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슈렉이나 그 전에 그 드림웍스 다른 영화에 비해서 특히 그 바이킹 그 큰 아버지나 그런 캐릭터들 움직임을 보면 진짜 그런 그 무게 중심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걷거나 그런 휙 돌거나 뭐 이럴 때도 그 무게감이 확 살아 있는 것이 한층 뭔가 달라진 느낌이 저도 받았어요. 저 나중에 그 샷들을 한번 찾아서 클립을 좀 만들어서 한번 그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할게요. 거기 저가 인상 깊었었던 장면은 거기서 그 주인공 아들이 아버지랑 말싸움을 했나? 그 누구랑 하여간 말싸움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나오는 액팅이 굉장히 저거는 그냥 키 애니메이션 머리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 예전에 픽사에서 만든 그 인크레더블이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굉장히 잘한 액팅 샷이 네. 나와요. 그 거기서도 말싸움인데 싸우는 거예요. 네, 부부가 이제 싸움 할 때 그 남편이 어떤 액팅을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키 애니메이션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또 캐릭터 스타일 자체가 예. 좀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라이즈돼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리얼하면 또 이상할 수 있죠. 예. 근데 확실히 그 비교해보면. 드래곤 길들이에서 제 생각엔 그걸 기준으로 좀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 드래곤 길들이가 좀 저한테는 좀 인상 깊었었던 작품이죠. 사실은 되게 프로포션이나 이런 건 되게 과장된 작품인데 그렇죠. 네. 머리도 크고 오히려 그런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니까 더 그 새로운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리얼리즘과 약간 스타일라이제이션의 그 맞아요. 균형이 잘 잡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리얼리즘 쪽을 많이 그 분배한. 예. 네. 사실 그런 그 느낌이었어요. 모션 캡처 많이 쓰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상한 게 모션 캡처를 되게 잘 했지만 약간이라도 스타일라이즈된 캐릭터에 넣으면 그렇죠. 이제 머리에 인형 탈 쓴 듯한 그렇죠. 느낌이 예. 들잖아요. 왜냐면 일단 그 비주얼 자체가 스타일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스타일라이제이션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너무나 리얼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예. 그게 딱 깨지면서 그 균형감을 잃는 거 같아요. 근데 드래곤 길들이기는 그 굉장히 실사 같은 움직임이면서도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예, 캐릭터에 예. 맞게 밸런스를 잘 맞췄어요. 밸런스를 예.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 깊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샷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영화에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데모리를 해서 본 거거든요. 예. 그 캐머런 필딩이라는 사람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튜록이라고 그 사람 데모리를 진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레전드 7년 전? 뭐 거의 맞아요. 그 어떤 게임 캐릭터가 공룡이랑 막 싸우는 흑백 네, 했는데 맞아요. 카메라 롤까지 핸드헬드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 사람 그 데모리를 처음 인터넷에 돌았을 때 완전 진짜 그 프로 세계에서도 진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제가 딱 그 시기에 직장을 구하던 시기인데 너무 좌절한 나머지. 근데 그 사람이 근데 그것들도 물론 잘했지만 그거보다 더 인상 깊은 게 그 사람이 그거 이후에 한 번 더 데모리를 업데이트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캐릭터는 그냥 그 노만 모델을 변형시킨 여자를 변형시킨 그런 몸이 다 절단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어떤 여자가 영국 영화의 한 클립을 따다가 한 거거든요. 네. 어떤 여자가 부엌에서 의자에 앉으면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담배를 저 알아요. 기억나죠? 알아요. 담배를 하나 뽑아내서 입에 물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맞아.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자기의 보통 맞아. 하는 담배를 피는 이거를 그 액팅을 같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스타일라이즈 돼 있고 사실 실사하고는 거리가 먼 캐릭터인데 그 리얼리즘의 정도가 너무나 잘 녹아들어 있어서 맞아요. 의자에 탁 앉을 때 맞아요. 몸에서 덜컥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자세히 프레임별로 보면은 사실 다 스타일라이즈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살짝 집어넣은 그 리얼리스틱한 디테일 그리고 그 다이얼로그에 딱 맞게 그 움직임의 액션의 타이밍을 쫙 이렇게 분배를 잘 했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봐도 저걸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어떻게 했는지 그 작업 과정이 상상해서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순간 있잖아요. 난 저건 죽어도 못한다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 공교롭게 회사에서 저기 동료하고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어떤 아시아 애니메이터로서 제가 약간 그 질문을 해석해 보면 그 아시아 애니메이터로서 자국에 있는 회사를 놔두고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또 미국에 와서 동양 애니메이터로서의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미국 애니메이터들과 어떤 그런 차이를 경험을 해보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떤 예전에 한국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학과가 없었어요. 애니메이션과란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었나? 2D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배워볼까라고 되게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3D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고 그렇다면 애니메이션을 배울 수 있는 건 2D밖에 없는데 2D도 학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2D를 가르쳐 하는 회사
거기 가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화생으로 들어갈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돈을 너무 안 줘갖고 돈도 안 주고 그 동화부터 시작하면 그거 뭐 한 장당 뭐 몇십 원 받나 뭐 그러는데 그거 처음에는 뭐 하루에 몇 장 그리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뭐 직업 취업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었네요. 제일 처음에는 그랬었죠. 그럼 경호 씨는 오실 때 그 취업을 하실 생각까지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일단 공부가 일단 목적이었어요? 제일 큰 목적은 공부였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왔으면 여기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면은 현지 그런 선배들이랑 뭐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런 한국의 애니메이터들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근무 여건이 애니메이터로서 뭐 또는 게임에서 일하는 게임 개발자로서의 여건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선택을 할 때는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있을 때는 뭐 지금은 한국의 유수의 큰 게임 회사들도 있고 애니메이션 회사들도 있지만 저 때는 그런 게 거의 전무했고 대부분 영세했기 때문에 배울 점 그다음에 뭐 가고 싶은 회사 이런 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선택한 이유가 있고 회사 동료한테 그 타이완에서 온 친구가 있고 뭐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애니메이터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온 지가 오래된 친구들이라 그 당시에는 텐센트나 뭐 없었고 일본 친구는 스퀘어에서 일하다 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스퀘어에서 일했지만 여건 근무 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하는 일이 정확히 스퀘어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모캡 많이 쓰지 않나요?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모캡을 썼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그 타이완 친구도 그렇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회사가 미국에 다 있다. 그래서 온 이유 그런 게 많은 것 같고요.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죠. 그래도 많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나 뭐 연예계나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동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 잘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런 특히 바디 랭귀지나 제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있는 걸 확실히 느껴요. 뭐 사람마다 다 이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제네럴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좀 더 이렇게 말할 때 얼굴에서의 그런 움직임도 확실히 적고 그런 이렇게 영어를 할 때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동양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입 모양이나 이런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을 되게 많이 활발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말하는 식으로 영어를 하면 외국 애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벙어리처럼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저는 특히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입이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거울 보고 립싱크 할 때 거울 보잖아요. 내 얼굴은 그 레퍼런스를 쓸 수가 없어. 그 캐릭터들하고 차이가 나서 그건 뭐 맞아요. 신체적인 적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스처의 양이나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건 맞고 특히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 소재가 어떤 그런 문화를 담고 있거나 스테레오타입적인 행동하는 캐릭터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갱이라든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스타일. 갱스터가 한 가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고.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버워치 시네마틱에 보면 히어로 편이 있잖아요. 76 맞아요. 거기에 보면 그 초반에 그 갱들이 나오는데 그 갱들 중에 맨 왼쪽에 있던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저도 좀 정확하게 말로 설명하기 뭔지 알 것 같아요. 되게 건들거리면서 그 몸으로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와 이건 나한테 이 샷이 주어졌으면 내가 과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평범하게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작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 동작을 고안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깡패들하고 외국의 갱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접한 미국의 문화는 실제 사람한테서 접한 문화가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서 접했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이란 것 자체가 실세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한번 아티스트의 눈을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루니튠즈가 됐든 디즈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실사 영화를 할지라도 그거는 실제 사람들을 본 것을 감독과 그 작가의 눈을 해석을 한번 거쳐서 나온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간접 문화 경험을 한 거라서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크면서 돈도 뺏겨보고 그렇죠. 맞아보고 이래야지. 반대로 반면에 한국말을 하는 한국 캐릭터들이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특별하게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가 옆에서 깐죽도 대보고 그래. 한국 깡패는 또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런 거 있고 그 타이완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약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음을 자기도 인식을 했지만 그 미국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면서 그게 좀 많이 해소가 되더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동화가 됐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발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면 애니메이터들은 진짜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제 생각에는 그 경험이나 이해, 그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지만 일단 그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다음에 연기라든지 어떤 그쪽으로 그렇죠. 가게 되면 결국은 경험, 관찰, 자기가 본 것들 그게 입은 그 그림이 아니라 책이라도 그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름대로. 나라가 어땠을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과정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상상이 자기만의 상상, 고유한 상상이 되고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캐릭터성 있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책을 보고 상상할 때 그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이겠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초대 손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드래곤부터 모시 그랬는데. 지드래곤 부족해. 지드래곤은 부족해요. 유느님 정도. 그래서 저희 회사에 또 애니메이터들 말고도 뭐 모델러도 있고 또 룩데빈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 프로그래머 분들도 있고 굉장히 뭐 좀 다양한 애니파시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게임 업계,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는 분들이니까 조만간 한번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채채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의 경력과 실력이 필요한지 취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데모릴에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어떤 애니메이터를 선호하는지, 또 다른 현재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애니메이터들의 릴 같은 거를 예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력에 관한 거는 애매모호하고 포지션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더욱 궁금합니다. 라고 데모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느 정도의 경력과 실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저는 항상 하는 답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제일 못하는 사람보다 좀 잘하면 된다.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 회사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채 같은 수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경력이 좀 모자라도 들어와서 일을 배우고 이런 그 인식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생겨 있는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뽑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인턴이라는 거를 따로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인턴제를 고용을 해서 인턴을 사용하지 그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실력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 예전에 문성 씨가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그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그거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옆에서 피드백이 들어오고 뭐 맞아요. 애니메이션 디렉터가 이걸 이런 식으로 고쳐줘라. 뭐 그런 걸 반영한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문성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못하는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정도가 되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웃풋으로 딱 보여지는 거는 워낙 폴리싱이 돼 있는 그 다 이렇게 다듬어진 애니메이션이라서 그건 정말 개인의 힘이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좀 팀 작업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문성 씨가 깨알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엔 공채가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할 때 뽑는 거예요. 네, 자리가 나면은 뽑는. 네, 이게 사실 잘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한국에서 항상 공채를 통해서 사람들이 뽑으니까. 게임에서도 그렇죠. 우리나라 큰 게임에서나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근데 여기 미국은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실력은 그 회사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데모리를 어떤 건 넣으면 좋을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데모리를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각자 갖고 있는 게 다르니까. 근데 대략 디렉션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가 정확히 있으면 편하죠. 예, 그 회사에서 쓸만한 것들을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특정한 팀을 뭐 말하긴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라이엇이다. 그 라이엇에서 하고 있는 게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팀을 가고 싶으면 그 팀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게 이제 갬블링, 그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럼 다른 회사에는 못 써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목표가 좁혀져 있고 충분히 그거를 제대로 그 엑스큐션을 하시면 그 잘 만들어내시면 또 다른 회사에서도 그 진가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목표가 분명한 게 아무래도 좀 데모를 만드는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워낙 그 한번 오프닝이 올라오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떻게든 눈에 띄려면 그 회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게임 회사라 그래서 액션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 피스 정도는 한 클립 정도는 액팅에 대한 거를 하나 넣어줘도 넣어주면 훨씬 그런 좀 자기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뭐 픽사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그런 게임 액션 이런 거보다는 액팅이 훨씬 많아야겠죠. 그렇죠. 그 대사가 들어가 있는 액팅 연기를 하는 그거의 비중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의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꼼꼼한 사람들은 자기 여러 개의 클립을 편집을 따로 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픽사에 보낼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액션 위주의 게임 회사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다 안 됐죠. 다 안 됐어요. 저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골고루 퀄리티가 안 좋았으니까. 리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테크니컬 그래서 리깅을 바꾼 거지. 그럼 리깅 쪽은 데모를 어떻게 해요? 리깅이요. 이게 사실 계속 원래 애니메이터 분들은 계속 그냥 리거라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리깅이 가장 우리가 하는 제일 단순한 것 중에 하나고 다른 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테크 아티스트로서는. 그래서 테크 아티스트 롤을 어디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깅을 이렇게 막 종류별로 뭐 다리 4개 달린 것도 보여주시고 사람도 보여주시고 뭐 로봇도 보여주고 프랍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리깅 하나만 보여주시면 돼요. 대신 잘한 거 하나. 좀 복잡한 거. 정말 복잡하고 많은 펑션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뭐 계산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릴을 정말 괜찮은 리깅을 하나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다른 거 툴을 만드는 능력이나 뭐 얼마나 스크립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런 툴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아니면 창의성 같은 거 그죠?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헤어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클로스 시뮬레이션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 보네요. 네, 그것도 뭐 회사마다 틀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깅 포지션이라고 해서 리깅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이제. 근데 그렇죠, 리깅 포지션이다 그러면 리깅을 종류별로 막 다 보여주시는 릴들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 뭐 캐릭터 TD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근데 리깅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시면 테크니컬 아티스트로서 하는 일의 가장 기본 단계가 낮은 단계.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 된 거 하나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요새는 오히려 툴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라든지 얼마나 파이썬이나 매스크립트 잘 쓰는지도 잘 보여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애니메이터들이 리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그쪽 방금 학성 씨가 얘기하신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 분야가 점점 확대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그런 미국이나 이렇게 그런 게임 스튜디오들이라는 게 교류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그 좀 더 효율적으로 팀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걸 애니메이터가 한다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퀄리티의 그런
퀄리티가 좌우되잖아요. 예, 애니메이션 그 퀄리티가. 한계가 분명해요. 예. 그 애니메이터가 하는 한계가 분명한데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빨라지고 더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성 씨의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데모릴에 대해서는 또 그 진리가 있죠. 계속 네. 변하지 않는 진리. 그거는 가장 자기가 잘한 최근에 하고 가장 잘한 작품을 예, 맞아요. 넣어라. 물론 이제 최근일수록 잘한다는 전제에 그런 건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예. 최고의 퀄리티에 있는 것을 제일 앞에 넣어라. 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데모릴을 끝까지 보지 않아요. 대부분의 맞습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의 데모릴은 보고 싶어서 봐요. 그러니까 보는 심사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뭐가 나올까 그걸 궁금해서.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판가름은 첫 번째 샷에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해요, 예, 진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변의 진리. 가장 잘한 걸 제일 처음에 넣어라.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어요. 예. 뭐 두 번째 잘한 걸 끝에 넣어라. 뭐 이런저런 예. 뭐 아니다. 뭐 두 번 잘한 거 순서대로 넣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는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리고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예. 같아요. 예. 1분 저는 1분도 긴 것 같아요. 1분 저도. 이내 무조건. 맞아요. 예. 진짜 1분 안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저는 길어요. 클립 수로만 하면 한 서너 개만 정말 잘한 거 요즘에, 보여주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데모릴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짧지 않나? 이것도 넣어야 예, 되겠다. 양을 채우려고 그러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못한 건 정말 넣지 마. 절대 넣지 진짜, 마세요. 예. 양 채우려고 절대. 예.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경우지만 한 클립으로 취직된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뭐 드물지만. 예.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데모를 보고 나서 못 본 게 계속 못한 게 계속 눈에 밟혀요. 맞아요. 예. 그래갖고 저거에 분명히 저 사람의 실력, 저 사람이 는 저 애니메이션을 저 데모리에 넣었으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이 보는 눈도 좀 걱정이 될 뿐더러. 예.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 회사들이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니메이션 멘터나 맞아요. 애니스쿨이나 예. 이런 데서 멘터들한테 크리틱 그 받은, 지도를 받으면서 지도받은. 데모리를 만드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실력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도 멘토링을 좀 해봐서 아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실력 같은 그런 건데. 사실 그 보는 눈이 실력인데 그죠? 예. 물론 그 사람도 그거를 지적을 당하면서 들으면서 눈이 높아졌겠지만 대물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 혼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예. 테스트를 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이제 맞아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애니메이터들한테는 조금 저희 때랑은 비교해서 좀 안 된 얘기인데 똑같은 실력이면 캐릭터가 예쁘고 라이팅도 잘 돼 있는 게 인상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쁘게 잘 꾸며놓은 예, 것들. 예. 예, 맞아요. 아무리 그거는 사람이 뭐 그 총체적으로 들어오는 그 심미적인 그 미적인 느낌이 있는 거니까 어필이 있는 거니까 사실 둘 다 똑같은 실력이라 치면 이쁜 게 눈이 더 가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자기가 그걸 무리해서 모델링이나 라이팅에 애니메이션 한 시간보다 더 많이 쓰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생긴 모델을 가지고 처음 애초에 시작하는 게 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문성 씨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 된 상태에서 렌더링이 끝내주게 들어가야 좋은 거지.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형편없는데 렌더링이 끝내주면 오히려 더 욕 먹어요. 또 마이너스. 네, 더 마이너스예요. 네,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네. 정말 좋은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신경을 좀 쓰면 좋긴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데모릴에 대해서 또 뭐 그냥 짧게 더 예. 몇 가지 한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한 동작을 두세 개로 나눠서 과정? 제작 과정?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한 편집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뛰어가다가 점프 뛰어서 칼로 내리치면 뛰어가는 거 클립 앞에 넣고 에? 중간에 딴 애니메이션 보여주다가 또 그 다음에 뭐 점프 뛰는 거 하나 보여주고 또 다른 애니메이션 진짜 양을 채우려고 그러나 보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느끼기에는 아마
그 영화 트레일러 같은 느낌을 내려고 그쵸. 하는 쿨하게 편집해 음악이랑 같이 넣어서. 근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동작을 보여주는 그리고 카메라 워킹 막 너무 현란하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음악 너무 정신없는 음악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너무 잘 말씀하신 게 대부분 사람들이 헤드폰 안 하고 그냥 화면만 보잖아요. 네, 화면만 봐요. 일부러 그렇게 화면만 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외적인 것들 편집, 로고 자기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저 때는 로고 3D 로고로 자기 이름 날리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막 무지갯빛 나오고 맞아요. 그런 거면 그 사람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 미적인 그 취향 그런 거를 보여주니까 애니메이션 외에는 다 심플하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뭐 나는 립싱크가 있어서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요. 립싱크가 보이면 보는 사람들이 껴요 헤드폰을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너무 딱 본질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모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아직 질문이 한 2개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에피소드를 마치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또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한 또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또.